옆집이 옆집이. 거의 내가 그 트랜지스터 딱 날려보니까 예. 그러니까 트랜지스 뭐냐면 수직 수평 이거 딱 위치 정확히 잡는 보니까 거예요. 최소 위에 한 100mm 이상 넘어갔어. 이게 이렇게요? 넘어갔어요. 주인은 모르더라고 그걸. 근데 보니까 땅을 보니까 치마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밑에 이렇게 수그린 거네. 수그리. 예. 살짝 갔어요. 예. 예. 우리는 돈 싸게 하면서 디자인으로 갖다가 탁 정리를 갖다 했는데 옆집은 돈 많이 들으면서 쓰레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제 설계 딱 한 다음에 파일 박는다길래 동네 사람 다 되게 얻어먹었어. 뭔 놈의 무슨 서울에서 오면 여기 모르니까 그런다고. 근데 나중에 그 나이 많은 할머니 거기가 물자리라고. 거제 때 한번 일을 해보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청주에서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어떠세요? 고생했는데 뭐 고생할 만해. 재밌죠? 그래도 사람들이 또 업자들도 좋은 사람 만났고 사실 선생님이 복이 많으신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일하지 돈이 일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맞아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잘 만나야 되지만 또 그걸 따라주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따라주는 사람 잘 만나는 게 제일 현장. 수가 다행히 좀 이렇게 골조? 머리가 좀 돌아가서. 골조? 그 사람부터 잘 만났어요. 골조부터. 웬만큼 따라줬으니까 거제 때하고 골조를 비교한다면 여기 훨씬 낫지. 여기가? 거제 때는 예. 불안해. 마킹 해놓으면 다 털리니까.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아예 기초할 때 아니다 싶어가지고 예. 그 다음부터는 거의 반장식으로 일하셨구나. 내가 그 먹을 내가 다 놔줬어. 그게 정확하죠. 먹을 다 놔줬어.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바닥 마킹 해가 봤는데 예. 치수가 안 맞는 거요. 그래 짓으면 건물 저 작살났었어 지금. 진짜? 몇 쳤으면 작살났지. 그러니까 목수가 똑똑하잖아. 현장 소장이 편하고 그리고 또 마감 때까지도 편하고. 편한데. 그런데 목수를 딱 잘못 만나는 순간 정말 힘들어. 뼈다구가 다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다리가 한쪽은 이쪽에 가 있거든. 별하별로 많으니까 별하별로. 그래가지고 먹으려는데 내가 그냥 무심코 잘 하겠거니 소문도 나 있고 해서 나는 믿었지. 자질로 두 군데 딱 떼는데 안 맞는 거야. 여기 아니다 싶어서 그게 다 잡아보니까 다 털린 거야 이게. 오간에는 맞았어요? 오간에만 맞아. 각만 맞아. 각 맞고 나머지 치수가 다 털린 거야. 우리가 또 그게 또 파일이 신기잖아. 그게 파일 위치가 다 털려져 버리잖아. 그렇게 되면은 벽이 다 이동이 돼 버리니 파일 위치가 다 털리잖아. 그러니까 안 맞는 하나도 안 맞는 거야 이게. 대형 사고를 뻔했네. 대형 사고 날 뻔했지. 근데 파일은 내가 심어놨단 말이에요. 그 위치 안에 이 보는 기둥이 다 들어야 되는데. 첫 파일을 보면 저 위치에 벽이 딱 위치해 있었는데 얘가 그렇지, 틀어져 그렇지. 있고 그렇지.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벗어나 있는 거야 심도에서. 그게 검산이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야가 마킹을 해놨는데 근데 바닥 치고 나서 바닥 막을 놓는데 처음부터 파일 위치가 다 틀린 거야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어요. 왜냐면 측량한 도면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왜 건물 이제 대지 외곽을 이렇게 정리를 하지만 측량된 거하고 실제하고 여유 치수가 다를 경우가 있어요. 옆집하고 떨어져 있는 게 어쩔 때 가까운 경우가 있고 어쩔 땐 되게 먼 경우가 있고. 그 두 군데가 있었죠. 그래서 내가 그걸 위치 이동을 조금 시켰거든. 뭐 50mm씩 옮겼어. 앞에 전면부는 200mm 내가 옮겼고, 그러니까 얘는 그걸 생각하는 거야. 내가 그거 맞춰서 파일을 심어놓은 건데, 그 도면을 표기해준데도 불구하고도 얘는 그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가 건물이 보통 보다 보면은 이제 뭐 다른 데 같은 경우는 한 30cm 정도 여유를 줘요. 사실 그게 제일 나은데 근데 설계를 하고 협의를 하다 보면 여유가 거의 없어. 그냥 한 10cm에서 15cm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래도 10cm에서 15cm가 그나마 여유가 있는 이유는 골조라도 딱 제대로만 딱 올라가면 나머지는 다 여유로 그냥 다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제 넘는 애들이 있어요. 넘는 애들이 있으면 그쵸? 그러면 이제 골치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일이 없으면은 조금 이동돼도 조금 이제 유분이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이 파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파일은 보호나 이런 데서 기둥이나 이런 데 받쳐줘야 되는데 파일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받쳐줘야 되는데 벗어나 얘가 버리니까. 이렇게 있으면 얘가 그게 힘을 얘가 못 받쳐요. 하중을 이렇게 받으면 얘가 심각해지는 거거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다 보면 얘가 어떻게 되면 이렇게 해서 건물이 이렇게 주저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벗어나 버리니까. 그 파일을 안에 들어가게 돼야 되는데 파일이 차츰 벗어나요. 우리 거제 때 그 파일을 25m 25번 집어넣었죠. 그렇죠. 최저 17에서 최장 거의 28, 29까지 들어갔죠. 네. 근데 그 동네에 보면은 파일 안 집어넣는 집이 많잖아요. 해안도로변으로. 100%안 냈지. 그러니까 저층은 상관없는데 3층 이상 되면 그때 우리 그 옆집이 옆집이 거의 내가 그 트랜지스터 딱 날려 보니까 그러니까 트랜지스 뭐냐면 수직 수평 이거 딱 위치 정확히 잡는 거예요. 최소 위에 한 100mm 이상 넘어갔어요. 이게 이렇게요? 넘어갔어요. 그 주인은 모르더라고 그걸. 근데 보니까 땅을 보니까 치마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밑에 이렇게 수그린 거네. 수그리. 살짝 갔어요. 그게 내가 트랜지스를 우리 것 때문에 트랜지스 남긴데 그 건물이 붙어 있다 보니까 보게 되죠. 뺏어간 거야. 이씨 뭐가 잘못됐나 싶어서 옆에 같이 봤지. 왜냐면 이게 장비 갖고 딱 해서 옆집 딱 봤는데 얘가 딱 잘 깨져 있다 그러면 TR을 내가 잘못 놨을 수도 있는 거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 내가 내게 잘못됐나 싶어서 아니다 싶어서 옆에 봤지. 봤는데 이게 넘어가 있는 거 이게. 그런데 그 원인이 땅이 지내력이 없다 보니까 건물이 하중을 못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10년, 20년 지나면 처음에 한 1, 2년은 조금 진행하지만 나중에는 급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어지는 그 거예요. 건물이 지어지니까 우리 신축하기 전에 한 3년 전밖에 3년 정도 그거밖에 안 됐는데 근데 3. 분위기는 한 20년 전 건물이던데. 돌로 해놓으니까 시골 사람들이라 이 돌로 뭐 붉은 돌로 하면은 멋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봐서 이게 집 정말 촌스럽게 지난 거지 이거는 돈 많이 들이가. 사실 그 돌 적용한 거를 좀 약간 정리만 좀 이렇게 잘 해도 그렇지. 포인트로만 사용했으면 좋았었어. 그 포인트로만 사용하고 그다음에 다른 걸로 했으면은 복합적인 재료를 썼으면 좋은데 전부 다 벌겋게 돌로 해놓으니까. 우리는 스타코 하나 가지고 색 가지고 싹 정리를 해버렸잖아요. 우리는 그치. 색 가지고 싹 정리를 했는데 그게 실력이야. 그게 우리는 돈 싸게 하면서 디자인으로 갖다가 탁 정리를 갖다 했는데 옆집은 돈 많이 넣으면서 쓰레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땅을 옆에 집이 붙었다 보니까 우리가 땅이 낮고 그 집이 땅이 높잖아요. 그래서 내가 담장 털어내가지고 보니까 밑에가 한 2, 300이 떠 있는 거야. 그래서 공구리를 갖다 그 안에 다 채워. 그러니까 우리 담장 치면서 공구리인데 그게 한 대분 가까이 그 안에 밀리 들어간 거야. 그래도 다행이지. 근데 더 넘으면 안 되니까. 당연하죠. 그 우리 것 때문에 또 우리한테 핑계 댈 수 있으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옹벽 치면서 그 옹벽이 합벽을 해버렸거든. 위에 공간 띄우고 잘하셨어요. 달아놓고 그러니까 공구를 밀고 들어가니까 이게 들어가는 게 우리가 처음 잡은 한 2대분 생각했는데 한 3대가 나오는 거야. 3대가. 그러니까 밑에가 얼마나 비어있다는 얘기야. 아니 그래도 발브레이터를 갖다 막 쑤시면서 막 진행을 시켜줘야 돼. 그래야. 그래가지고 그 안에 거의 한 대분 그 주인도 알아. 나 한 대분 가까이 제일 들어간 거야. 처음에 요거도 먹었어. 거제 설계 딱 한 다음에 파일 박는다길래 동네 사람들한테 요거도 먹었어. 뭔 놈의 무슨 서울에서 오면 여기 모르니까 그런다고. 근데 나중에 그 나이 많은 할머니 거기가 물자리라고. 맞아. 거기가 물자리고. 그러니까 60대 분들은 몰라. 근데 그분이 한 80대, 90대 요 정도 되니까 옛날 거기가 물 고이는 자리라고. 근데 우리가 기초 얼마 안 팠는데 내가 그 기초 1층 옹벽 그 거푸집 뜯을 때까지 펌프 2대로 물 퍼낸대. 그 물통 자리 맞아. 그러니까 거기를 지질 조사를 안 하고 그냥 했었으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거기 밑에 땅이 엉망이에요. 엉망이야. 진짜 엉망이에요. 그 골재 우리가 그 처음에 파일 박을 때 웬만하면 잡석을 한 2, 30cm 정도만 덮으면 그 얼마나 써요 잡석을요? 우리 한 거의 메다 가까이였어. 1m 정도요? 한 800 이상. 800 이상. 그래가지고 다져놓으니까 장비가 버틴다. 장비가 버틴다라고는 이제 기본 환경이 이제 좋아진다는 얘기고 거기에 이제 또 파일이 또 짧게는 17에 길게는 28m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그만큼. 그러니까 문제는 장비가 앉으면은 장비가 이게 쑥그리지면 안 되거든. 진액이 약하면 그 8톤에다가 무게 하면 7, 8톤이 되는데 이 하중이 위로 가 있어요. 이게 파일은.
이 땅이 진흙이 나쁘면 장비 넘어가 버려. 그 보통 김해에서 많이 일어나잖아 그게. 응, 장비 넘어가 나 본다. 김해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참 독특한 지역인 게 파일을 갖다가 100m, 200m를 박아 놓잖아. 그러면 오늘 박아 놨어. 딱 이제 퇴근한 다음에 아침에 딱 와보면 이제 파일이 한 50m 올라가 있어. 왜냐면 우리가 뻘에다가 그러니까 우리 그냥 알고 있는 뻘에다가 나무막까지 한번 쑥 집어넣으면 얘가 제일 처음에 이렇게 쑥 들어가지만 나중에는 얘가 발력 때문에 얘가 쭉 올라오는 거하고 똑같아. 김해가 옛날에 매립지 돼가지고 옛날에는 그 바닷가에 있어 이거. 이게 밑에 뻘만. 땅을 모르면 잘못 설계할 수가 있는 거야. 땅을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그 뻘땅이란 거는 내가 김해공항에 그 철탑 그 하면서 이게 파도 뻘층이 한도 끝도 없는 거야 이게. 그 예산은 우리 이제 그 수의계약으로 그때 내가 공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파일을 받기는 파일이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니까 지지조사하니까 이 뻘층이 그냥 잘못 걸리면 그냥 200-300m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떤 공법을 썼냐면은 파일을 안 하고 깔때기 공법 썼는데 자중으로 떠 있게끔 그냥 깔때기 공법 해가지고 우리 저 팽이 팽이 공법이 그러니까 팽이는 뭐냐면 이게 요거에 대한 걸로 정리해 주는 거예요. 깔때기로 해가지고 자판을 딱 해놓으니까 이게 이제 넘어가지만 않으면 되거든. 건물이 크지 않으면 그렇게도 가능한데. 근데 그쵸? 이거는 이제 철탑이라 혼자 단독으로 서 있는 거라. 근데 나는 내가 이게.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친한 친구 중에 토목하는 애가 있어요. 걔가 이제 부산인데 저보다 이제 한 2살 정도 많아요. 근데 맨날 이제 일 끝나고 걔하고 이제 맨날 이렇게 술을 먹는단 말이에요. 걔하고 맨날 걔 이제 토목회사 다니고 현장에서 뒤지게 많이 싸웠어요. 내가 공사 담당이었을 때 거기 또 토목 담당이거든요. 현장에서 하이바를 안 써. 하이바 쓰라고. 하이바 안 써. 그러면 컨테이너에서 하이바 집어던지고 싸우는 거야. 요건 기본이고.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은 관리가 안 돼. 근데 이제 술 먹다 보면은 이제 이 친구가 알고 있는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 이야기 들어. 그러면 나는 그걸 잘 기억했다가 조사해보는 거야. 쭉 조사해보고 이제 우리 예전부터 거래했던 이제 토목 설계하는 쪽하고 계속 이야기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자료 같은 거 받고 지질조사한 거 받고 그 다음에 파일 그 보고서 같은 거 다 받고 그런 것들을 계속 학습을 하다 보니까 전국의 어느 지역이 위험하고 어느 지역이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사람이 모르잖아? 안 돼. 알아야 돼 그런 것들은.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당시에는 토목은 내가 토목관 온 사람도 아니고 나는 기계 쪽인데 기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토목 건축을 손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따로 배우지는 않았지만은 어차피 내 도면을 갖고 이제 저쪽에 토목 도면, 건축 도면을 보거든. 공사를 할 때 공장에 들어오는 장비가 이게 1, 2톤이 아니야. 많은 거는 어떤 거는 진짜 그렇지. 100톤 이상 가. 그러면 이게 건물의 하중만큼 가거든. 그러면 이것을 주로 이제 공장 많이 기계, 하셨으니까 기계 그 아니야. 장비가 한번 딱 놓여지는 순간 밑에서 하중 못 받는다 그러면 이게 뭔 문제가 생기냐면 기계 자체에서 생산되는 하자율이 엄청나지. 제품의 하자율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엄청나지. 이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알고 경험이 쌓이고 그러다 보면 땅에 대해서 알고 건물에 대해서 알고 그러다 보면 계속 알게 되는 거지. 스타트는 여기서부터 스타트했지만 목적은 이렇게 같아지는 거예요. 계속 같아질 수밖에 그래서 없어. 토목 건축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건설사에서 토목 스카우트 해가지고 토목 건축하는 사람들을 내가 그래서 되게 뭐란 거야. 왜냐면 자기들은 도민들 하겠다. 알아. 이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건물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데에 대한 생각을 없어. 딱 해놓고 건축제는 그 다음에 건물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토목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이게 답을 놓고 답에 대한 걸 정확하게 환경에 대한 걸 조성을 해야 되는데 건축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졌으니까 이제 쓰면 되시겠네. 왜? 그렇게도 쓰기도 그렇지. 하니까. 그렇지. 근데 그거는 아주 중량물이 얕은 거, 작은 그렇지. 거, 참 그 다음에 조그만 거 이런 거는 되는데 100톤, 200톤 그 대형 장비가 있는 것 같으면은 건축 쪽에서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큰일 나요. 그거 이게 전부 따지 보면 기계 다 저기. 내가 그 수백 대 기계 들어가 있는데 큰일 맞아요. 나요. 여기. 중국에서 반도체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장비 같은 거 다 놓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지만 뭐 후겁하고 3초 후겁 이런 거 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장비가 가지고 있는 설계 성능을 확보를 하려면 얘의 설계 성능적인 특성을
시공하는 사람이나 설계하는 사람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훅업을 어떻게 할 건지, 뭐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서 똑같이, 그러니까 기름이 주입이 돼, 자동차 똑같아요. 자동차 엔진에 기름이 주입되어진데 똑같은 길이로 똑같이 주입의 압력이 똑같이 가야 설계 성능이 나오는데,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고 하나는 이렇게 길고 이런 상태에서 주입을 한다. 그러면 주입량이 달라지면 어떻게 돼요? 하자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제품 불량률이 높아지고.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 이제 기계 이제 세팅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기계 기초 같은 거 비트도 많이 파거든. 기계가 땅 속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 그러면 이제 땅이 이제 진해력도 봐야 돼. 첫째 진해력. 그러면 진해력이 안 좋다 하면은 보양을 해야 돼. 파일을 박든 그걸 하든. 그다음 공구리도 기본적으로 우리 공장 매트 보통 뭐 500에서 600치인데 우리는 메다 50까지도 쳐. 소장님하고 나하고 지금 토목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데, 거꾸로 보면은 토목에 대한 걸 잘 하는 게 중요한 게 위에 있는 건축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장비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야. 그렇지. 이게 그것 보면은 때문에 짓는 건데. 맞아요. 그것 때문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공장 설계할 때 어떻게 하냐면, 대지 딱 놓으면 공장에 장비 배치부터 다 해요. 그렇죠. 레이아웃부터 다. 장비 배치부터 딱 한 다음에 지질 조사를 어디로 하냐? 그 중에 장비 가장 큰 놈. 그 위치와 그 위치로 딱 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진짜 그 정도의 진해력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건물 외형을 다듬고 하게 되어지면 안에서의 서큘레이션이나 동선이 명확한데, 100% 명확한데, 근데 사람들이 설계하는 애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사각 박스 딱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하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벤트가 돌아가는 게, 혹은 배관이 돌아가는데 그런 데서 문제가 빵 생기게 되는 거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매트 밑에 이제 진공사도 이 치마가 돼가지고 만약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밀한 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동에 의해서 불량이 나. 당연하죠. 그래서 매트를 메다 이상 꽉 쳐버려야 돼. 왜? 진동이 없게끔. 얘가 기본적으로 근데 공장 설계하는 사람도 그냥 안 하거든. 매트 단지 빼대 기둥만 생각하는 거야. 사람들이 기둥에 이 매트 전체를 까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데 공장에는 20cm짜리 그냥 바닥 한번 치고 기둥 있는 데만 이렇게 파서 하는데 해도 돼.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는 게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 그런데 중량물이라든지 좀 대형 이런 거는 무조건 얘가 밑에가 다리가 탄탄해져야 모든 게. 기계에서도 물론 그 안에 또 코아 치가지고 한카 올려가지고 진동 패드가 다요. 이중 보안 또 더하긴 해요. 근데 문제는 기본이라. 기본이 잘 안 됐으면 위에 진동 패드 한번 올린다. 그런데 이제 또 거기에 또 있는 게, 거기에 가스 들어가죠, 전기 들어가죠, 뭐 들어가죠. 얘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 게 제일 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건물 공장 설계한다고, 공장 짓는다고 공장 설계 딱 했어. 그때 뭘 안 해주면 장비의 위치도 아무것도 안 해. 저 들어갈 전기 위치도 아무것도 없어. 마감 다 해가지고 준공 딱 나가지고 이제 장비 딱 갖다 놓는데, 여기 3833 딱 들어와야 된다. 못 들어와. 배관이 없어. 그러다 보면은 공사 다 해놓고 또 다시 배관 공사 하는 거야. 절대 그러면 안 돼. 내가 어떤 경우냐면은 저 울산에 TCT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 동재련 제품을 국내에서 막 세 손가락에 드는 회사예요. 동재련 제품에 재련이 들어갑니다. 이러면은 그래 회사인데, 처음에 이 회사하고 내가 한 27년 전에 나하고 처음 인연을 맺었던 그 이유가, 독일에서 드는 로가 한 100톤짜리 되는데 높이가 우리 한 17m, 밑에 세팅가면 한 20m 넘어요. 그 기계를 두께만 해도 한 2, 3m 돼야 되네. 지붕을 뜯고 이제 기계를 세는데, 이 기계가 진동이 가면 안 되는 이유가 그게 로예요. 로인데 안에 벽돌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충격을 받는 로니까. 순간, 로니까 충격 받는 순간 크랙이가 있으면 로로서 기능이 상실되는 거 아니에요? 그 기계가 30억, 그 당시에 30억 가까이 되는 건데, 그거 20 몇 년 전에 그거 한번 잘못돼가 충격 줘가지고 세팅을 잘못하는 순간 이거는 돈이 1, 2억이 아니요. 이거 뭐 10억대 이상 깨질 수 있는 거야. 그것도 독일에서 와야 돼. 독일에서 온 제품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회장이 이제 어느 업체도 그 위험 부담 때문에 안 하려고 안 하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할게요 해가지고 회사에서 우리 오다를 받았어요. 그때가 몇 살 때예요? 그때가 이제 30 막 초반 때. 끝도 없이 이제 달려들었지 내가 할게 해가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래가 그 당시에 견적을 내가 얼마나 지붕 떴고 기계 세팅하고 다시 지붕 닫아주는 견적해가지고 7천만 원인가 받았어요. 7천만 원. 30억짜리 갖다 놓는데 7천만 원이면은
그건 돈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돈도 아니야. 기계를 300토짜리 크레인을 불러가지고 지붕을 그 사람 10명이 각 층별로 이 기계가 네. 높다 보니까 각 층별로 이 구조물이 다 돼 있어요. 네. 걔가 둘이씩 안짝시켜 담요 다 덮어가 충격이 완충시켜서 그 지붕 뜯어가지고 그 공장이 PEB 공법으로 해놓은 거라 여기 뜯어서 이제 해가지고 세팅인데 하루 만에 그걸 끝나고 세팅하고 닫았어. 네. 회장이 난리 난 거야. 왜요? 저 장비대하고 인건비 해봐야 돈 2천만 원도 안 들어가는데 하루 만에 끝내놓고 돈 다 받아가니까 회장이 덜 아픈 거야. 또 우리 회장님 오셨는데. 그래, 회장이 덜 아픈 거야. 아니 저 장비 한 대 불러가지고 박스 뜯어가지고 그러니까 박스 이게 뜯어가 하루만 세팅하고 끝내보니까 그러니까 회장이 덜 아픈 지휘관이 거야, 지휘관이 작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7천만 원이 다 남았었지만 7천만 원 3배, 4배, 5배를 물어내버릴 수가 있어. 내가 그걸 그쵸. 여기도 물이 많이 나서 땅이 물이 여기도 물 많았어. 그래가지고 사실 건물 지하 외벽으로부터 거의 한 2m 이상을 잡석을 다 집어넣었어요. 우리 다 접어야지. 다 집어넣은 그 이유가 뭐냐면 물기가 이쪽으로 넘어오더라도 잡석 있는 데로 오면은 물이 밑으로 내려가요. 밑에 유공간을 매설해 놔가지고 물이 빠져나가도록. 그러다 보니까 지하에 뽀송뽀송한 이유가 뽀송뽀송한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땅을 모르면 건물 아무리 방수 세게 하든 뭐 하든 다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물이 건물 쪽으로 안 오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좀 이게 그 위에 높은 데는 그 3m까지 그 골재가 처음에 우리 계산량으로는 한 4대 정도면 됐는데 내가 파보고 해보니까 야인 거야. 또 10대 이상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 건물 주위에는 다 이 잡석을 쳐야 된다. 그러니까 물이 아예 더운 그걸 없어요. 다 막아버리지 아예. 물이 없어요.